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증시도 첫 출발이 꽤나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빅 이벤트가 많죠.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관련된 소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은 채권 투자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야 잠깐만 내년에 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은 좀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과 함께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수매수가 지난해 대비 4배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실감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향후 몇 년 내 금리 하락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채권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니까 충분히 좋은 투자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개인분들은 채권의 종류도 많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주는 회사채를 6조 넘게 매수를 하였고 또한 국채 20년물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2, 3년 안에 금리가 또 하락할 거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연히 먹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이렇게 채권 투자의 인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기대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주식만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10%, 20%이 정도는 채권을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간선거가 뜨거워요. 미국의 중간선거 사전투표가 2018년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누가 이기고 있나 봤더니 일단 지금 여론조사 결과 승리를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고 5대5로 팽팽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 와중에 투자자들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를 까고 났더니 바로 5대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이 5대5로 나온다고 하니까 야 잠깐만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그 여론조사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반반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론이 반반이면은 사실상 이번에는 공화당이 이기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까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는 낙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은 바로 경제를 또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달라도 너무 다른 민주당과 공화당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is back. 트럼프가 재선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공화당 내 대선 주자 지지를 보니까 트럼프가 무려 71%라고 하네요.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은 중간선거 이후 정확한 날짜로는 이번 달 14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대선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혹시나 트럼프가 된다면은 또 북한이랑 짝짝꿍 할지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 무려 7개 진짜 많았죠. 정말 많아서 이번 주말에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보통 연말에 공모주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올해를 넘게 되면은 실적부터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모두가 몰린다는 거겠죠. 여튼 7개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T3 엔터테인먼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제이오,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TFE, 에듀테크 기업 유비온, 잉크젯 프린팅 업체 엔제, 바이오 벤처 기업인 인벤티지랩이 청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기관수 예측이 안 나온 기업들이 많은데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3 엔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중요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미국에서 열리는 중간선거가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일에 발표 예정인 CPI가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금리를 속도는 조절을 하겠지만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CPI가 조금 잡힌 흐름이 나타난다면 증시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는 총재의 발언도 있으니까 피복 기대감 여기에 대한 뉴스도 나올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길이 있고 금요일에는 NC소프트, 넷마블 등 많은 게임주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매력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에 먹을 만한 주식을 미리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을 보고 지금 살만한 기업이 뭔가 있나 봤더니 하이투자증권에서 3개 기업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내년에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자리 필요성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태광, DK락을 수혜주로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매력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에너지 자립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올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실적이 좋다고 하며, 그리고 태광은 중동과 북미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 인프라 관련 투자로 인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DK락도 해외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할 게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퍼가 9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개무들 효성중공업, 태광, DK락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최고의 아파트는 어딜까요? 바로 자이가 꼽혔다고 하네요. 부동산 R114가 조사를 했는데 GS건설의 자이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브랜드 상기도, 인지도, 선호도, 투자가치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2등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3등은 삼성물산의 레미안, 4등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5등은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등이랑 10등은 어딘가 봤더니 두산건설의 위브, 그리고 10등은 하나건설의 포레나, 각각 9등 10등을 차지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이런 거 보면 자이는 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김치가 해외에서 잘 나갈까요? 저 기릿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라면이나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런데 해외산에 봤을 때는 일본의 낫또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김치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상이 유럽에도 현지 김치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대상은 글로벌 김치 판매 점유율을 무려 60%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장을 짓는 게 단순히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유럽 수출량은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며, 진짜 나중에는 김치가 유명해지는 날이 올 수 있을지, 한국 하면은 김치를 바로 떠올리는 날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장이 너무나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계좌가 빵긋빵긋 웃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있네요. 워렌 버핏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이 정도로 손해를 볼 정도로 나쁜 장이었구나, 이런 위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한 분기 두 분기만 보면은 손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면은 비투 안 하고, 그 다음에 뇌동매매 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투자를 했다는 가정하에 우리의 계좌는 당연히 빵긋빵긋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좋을 때 너무나 슬퍼할 필요가 없고, 야, 워렌 버핏도 빠지는 장인데 우리라고 어떻게 버티겠냐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참고로 버핏은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렇게 5가지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번 3분기 얼마나 잃었나 봤더니 버핏은 14조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크샤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무려 14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우리랑 좀 다르게 현금 비중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름들 지금 장 너무 안 좋으니까 장 좋아지면 우리 계좌도 다 회복을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애플 아이폰 14 생산 차질 인정. 애플에서 중국의 봉쇄로 인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형 아이폰을 지금 사려면 무려 1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결국 그 수요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플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아유 또 중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거 언제 끝나나 봤더니 내년 3월에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제로 코로나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장이 이것 때문에 올랐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키움 증권에서는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아마도 내년 3월 전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 이유는 인사 관련 정치 이벤트가 그때 끝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야 결국은 끝나겠지 뭐 10년 내내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만약 이게 풀린다면 어디가 수혜를 볼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주식은 항상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그 수혜주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중국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 건설 관련주가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관련주와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이 돌아가게 되면은 기름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유가도 상승할 수 있겠네요. 또한 단순히 많이 하락한
항생, 그 다음에 중국 ETF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또 증시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ETF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해서 과연 중국이 움직이면 어떤 게 수혜를 보일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신작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흐름이 영 좋지 않은 카카오게임즈, 그러나 신작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작이 예고가 되면은 그때부터 게임주는 보통 오르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물론 최근에는 금리가 높아서 성장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호재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기대작은 왼쪽에는 이 게임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요 게임이 기대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은 디스테라, 에버소울, 아케이지 워 이러한 라인업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디스테라는 생존 FPS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는 24일날 얼리 억세스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다음 게임 에버소울은 내년 1월 출시가 목표라고 합니다. 모바일 수집형 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케이지 워는 MMORPG인데 내년 1분기에 출시 예정이며, 아까 봤던 이 RS 이 친구 같은 경우도 MMORPG인데 내년 상반기에 론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작이 이렇게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주가도 이 기대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이 병이 유행, 해외여행이 풀리자 한동안 잠잠했던 모기 베개 감염병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댕기열, 치쿤구니아, 지카 바이러스 이러한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연예인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댕기열은 올해 벌써 61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동남아에서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댕기열은 치료 시기가 늦으면 20%까지 치사율이 높아져 혹시나 여러분들이 동남아 등 위험 지역을 갔다가 모기에 물렸는데 머리가 좀 아프다, 그 다음에 열이 좀 난다, 발진이 난다, 그렇다면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담대가 지옥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작년 초에 주담대를 끼고 30평대 아파트를 산 사람의 대출 원금이 4억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무려 290이나 된다고 하는데, 29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오른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내년에는 한국 기준금리도 4%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금매로 내놔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금리가 5에서 7% 수준이며 이미 상단이 7%까지 올라왔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저 신용자한테는 이미 10% 금리가 현실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금리가 하락해야 부동산이 또 오를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언제일지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갑갑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구에서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P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초인가요? 제가 그때 분명 봤을 때 한 6억이 넘었었습니다. 6억 1천만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억 후반까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세가 크고,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다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내년 초반에는 더 하락할 확률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집을 이제 사신 분들도 고민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안 사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가서 파워볼 살까요? 파워볼 당첨자가 계속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무려 2조 6,800억. 자, 이 정도 금액을 바로 받았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삼성증권, LIG 넥스원,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로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나저나 왜 이렇게 많이 쌓였나 봤더니 1에서 69까지의 숫자 5개와 그 다음에 1에서 26까지 숫자 1개를 따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2월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당첨이 된다면은 매달 77억 원씩 29년이나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은 지금 바로 미국에 가셔서 파워볼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대리구매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해외에서 대리구매하면은 어차피 당첨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사기가 요즘 많죠. 이런 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솔깃한 소식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LNF의 주가가 내년 말까지 81%나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LNF는 우리가 알다시피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뭔데? 라고 봤더니 SK이노베이션, LG 및 삼성에도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테슬라 공동 설립자인 스트라오벨이 이끄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미국으로 확장할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은 살짝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LNF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국가
국가 핵심 기술로 간주가 되어서 정부가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반증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분기에 LNF는 다시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기대감이 당연히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 40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21만원이니까 거의 2배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름분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